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안이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국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신들만의 검찰공화국 건설을 완성하겠다는 것이죠. 이거 보통 심각한 일 아닙니다. 권력 중에 권력은 인사권인데 한동훈이 그 인사권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령안은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단장은 비법무부 또는 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할 방침인데 당연히 검찰 출신이 단장이 되겠죠. 인사정보관리단장 산하에는 사회 분야와 경제 분야를 두고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총 20명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이제 고위공직자 인사를 담당하는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하고 또 윤석열이 공포하는 대로 설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동훈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다는 비판과 우려가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은 중간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 과정에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라고 장관은 마치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장난을 하고 있는데 믿을 사람 하나도 없지요. 윤석열이 총장 재직 시에 자신의 가족과 측근 사건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놓고 뒤에서 장모 대응 문건 등을 만들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고로 장관이 중간 보고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뻘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과 민주당의 한판 승부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다면 한동훈을 해임하거나 탄핵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들의 인사 검증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검사들을 앞세워서 말이죠. 사실상 검찰이 고위공직자들을 쥐고 흔들 것 불보듯 뻔한 일인데 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다시금 박정희나 전두환 때보다 더한 독재 효과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답게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동훈 탄핵하고 윤석열 독재를 견제해야 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이제 각 분야에 걸쳐서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상 왕권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딸랑거리는 이 기레기들의 보도 행태 가히 타의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연일 윤비어천가와 건비어천가를 부르는 것은 기본이고 하물며 개까지도 퍼스트 도구라 하며 핥아주고 있는데 눈뜨고는 못 받을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높은 물가와 일자리가 없어 난리고 금리가 올라 대출이자 갚기에 허덕이고 있는데 한가하게 용산 집무실에서 사진이나 찍고 개하고 노는 사진이나 올리면서 이미지 메이킹이나 하고 그걸 또 좋다고 기사 쓰는 이 기레기들의 수준을 보면서 앞날이 참으로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한편 지난 5월 9일 5년의 임기를 마치고 양산사저로 내려간 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구구단체들이 연일 집회 같지도 않은 집회를 핑계로 문재인 대통령과 마을 주민들을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사저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던 그 경찰들 다 어디로 갔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못살게 구는 단체들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문다희 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확인하고 싶었다. 시위대에 들이받을 생각하고 왔다. 나설 명분 있는 사람이 자식 위에 없을 것 같았다. 구치소라도 함께 들어가면 그 사이라도 조용하겠지라는 심장으로 가열차게 내려왔는데 현실은 참담과 무력, 수적으로 열세다. 그러면서 시위대 사진과 함께 이게 과연 집회인가? 총구를 겨누고 쏴대지 않을 뿐 코너에 몰아서 입으로 총질해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 라며 시위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한 듯 외친다. 개인으로 조용히 살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묵묵부답 견뎌내는 것은 여태까지 정말 잘했다. 더 이상은 참을 이유가 없다. 이제 부모님은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상마을 주민들은 욕설은 이제 그만, 시끄러워 못 살겠다 등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반대 단체에 집회를 멈추라고 촉구했고, 또 지난 23일에는 70대에서 90대 주민 10여 명이 이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은 왜 이걸 방치하는 것이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주민들의 고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대체 저들은 누구의 지령을 받고 저러는 것일까요? 보수라고 자칭하는 이들의 저런 흉악한 행태가 이 보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역시 보수는 무식해, 역시 보수는 수준이 낮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말보다 주먹이 먼저 앞서고 돈 몇 푼에 양심 팔고 그런 게 보수라고 한다라면 국민들 역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대한 평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광화문에서 연일 시끄럽게 떠들고 욕하던 수구단체 교회와 신천지 같은 이단들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렇게 주민들을 괴롭히는 단체들로 인해서 보수의 수준이 격화된다는 거 왜 모를까 싶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집 앞에서 저런 시위를 한다라면 경찰은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즉시 잡아들였을 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의 수준인 것입니다. 경찰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라는 김건희의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기는 술 마시느라 무슨 걱정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난 26일에 변희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삐딱선 TV에서 경호처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은 6시 퇴근 후 서울 시내 각종 식당, 술집에 가서 최소 2-3시간 이상 술과 함께 저녁을 한다는 겁니다. 즉 5월 13일 양식집에서 밤 11시까지 저녁하며 퍼마신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경호원들의 업무가 과중, 다들 지쳐가고 있다는군요. 야당은 즉각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윤석열의 퇴근 후 릴레이 술집 행적을 조사, 과중한 경호 업무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탄핵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진저리가 쳐집니다. 민생에는 관심도 없고 술 퍼먹고 이미지 메이킹하면서 인기 관리하면 5년 금방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나 본데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